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행동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입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 휘하의 행동대원들은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을 비롯하여 특검에 파견된 한동훈, 김영철, 이복현 검사 등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언론이 선동하고 조작한 엄청난 허위 기사에 힘입어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의 산에 묻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애국 국민들이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흔들고 저항하면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은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에 단 한 푼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확인이 다 되었고 대다수 국민들도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이 드러나다 보니 박영수 특검팀이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공여죄로 엮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죄가 인정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덮어 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죄로 엮기 위해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아주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행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작년 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된 것은 올해 2월 11일입니다. 통상적인 상고사건이라면 상고이유서 한부하고 상고이유 보충의견서 한두 개 정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아주 치열한 의견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검사 박영수 이름으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작년 3월 8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23건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2건의 의견서를 제출한 셈인데 대법관들이 자기가 쓴 이 의견서를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서 앞에 검사 박영수 의견서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외에도 USB, 많은 자료를 담아놓은 USB를 첨부한 참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또 박영수 특검과는 별도로 특검 검사들은 특검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가 무려 21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모두 44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수사는 이미 끝났고 1심, 2심 재판도 다 끝난 마당에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나 많다는 겁니까? 무죄가 날까봐
불안하니까 막판에 용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맞서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도 작년 2월 26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상고 이유서를 비롯하여 총 20건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와 별도로 상고 이유 보충서 11건, 그리고 박영수 특검과 특검 검사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 답변 보충서, 이게 26건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요약서면 3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4월 10일 수요일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팀하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들 법정 밖에서 아주 치열한 의견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거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한 후원금은 뇌물 공여가 아니다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피고인의 딸 정유라가 탔던 그 말 3마리 구입 대금, 말 보험료, 그리고 말 운반 차량 구입 대금, 이게 한 36억 됩니다. 이 돈도 재산 국외 도피죄나 범죄 수익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부분도 무죄가 났습니다. 다만 남은 게 뭐냐? 삼성전자가 코아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36억 3,484만 원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하고 판결해가 2심에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돈은 삼성전자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분기별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고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코아스포츠에 보낸 돈인데, 이 돈이 어디에 썼느냐? 사용되었느냐? 최소한 피고인의 본거, 박원호, 이 승마 사건에서 엄청난 허위 진술한 그 박원호의 본거, 노성일의 본거, 그리고 마필 관리사들의 본거, 그리고 독일 정부에 낸 세금입니다. 이 돈들이. 다 재판 기록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대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2020년 동경올림픽 승마 종목 출전을 위해서 정유라를 비롯한 선수 훈련비 명목이었습니다. 다만 그 2015년 후반기하고 2016년에는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이 선발되기 전이어서 마장마술 선수인 정유라 위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승마 대표 선수들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보도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주역,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이 누구냐? 그게 한국 승마 대표팀의 에이스 황영식 선수, 당시 24살입니다. 그리고 김동선 선수, 당시 25인데 김성현, 한국하약회장의 3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유연, 그러니까 정유라 개명 전의 이름입니다. 정유연 선수, 18살, 당시 청담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김균석, 33살, 국가대표 승마 선수였습니다. 이 4사람입니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대한민국은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부터
5번 연속으로 승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해서 아시아 최강이다. 승마 부문은 한국이 아시아 최강이다 하는 것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황영식, 김동선, 정유연, 김균섭 이 4사람은 승마계에서 환상의 콤비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2020년, 그러니까 한 6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2020년 동경올림픽에 출전시키면 입상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그 당시 승마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습니다. 박원호도 법정에서 정유라의 그 실력은 국가대표급이 맞다라고 인정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아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상의 목적이 2020년 동경올림픽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자, 용역 계약의 근거가 된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이 뭐냐면은 동경올림픽 출전 준비를 위한 한국 승마 선수단 지원 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입니다. 삼성전자와 코아스포츠가 맺은 용역 계약서의 근거가 된 문건이 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누가 만들었느냐? 한국마사회산하 승마진흥원 원장 안계명이 작성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수사 기록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원호도 이 안계명 원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 하는 걸 만들었고 이 로드맵을 토대로 삼성전자와 코아스포츠 사이에 용역 계약서, 그러니까 총 213억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사용한 금액을 청구하면 정산해서 주는 걸로 이게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용역 계약서 체결 자리에 삼성전자 측에서는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그리고 삼성전자 소속 변호사 이 3사람 참석했고 코아스포츠, 독일 법인 아닙니까? 독일 현지인 법원. 코아스포츠에서는 독일인 대표 쿠이퍼스 그리고 한국인 대표 박승관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최소한 피고인 그 계약 체결 현장에 없었습니다. 수사 기록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박원호의 허위 주장하고 허위 진술하고 이 노성일의 허위 주장으로 온 국민이 속았던 겁니다. 노성일 허위 주장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독일 가서 보니까 정유라가 하루에 1시간밖에 승마를 타지 않더라. 그러니까 승마는 핑계고 뇌물 받기 위해서 승마를 이용했다 하는 게 노성일 주장이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그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정유라는 마장마술입니다. 마장마술은 말하고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연기를 펼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장마술은 사람보다 말이 먼저 지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노성일 배드민턴 선수예요. 자기는 8시간 배드민턴 쳐도 아무 탈이 없겠죠. 그러나 마장마술 선수들은 1시간 이상 훈련을 못한다는 걸 모르고 그냥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 그때 정유라하고 그 마필 관리사들이 유럽에서 열린 전 세계적인 승마대회 20군데인가 30군데 다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기록이 다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그 대회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노성일은 그냥 승마장에 당신 그냥 있어라.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성일은 수염 길게 하고 국수를 간장에 말아 먹었다 하고 나를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거짓과 진실 방송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은 박영수 특검이 작성한 승마 뇌물 사건의 공소장은 기초 전제 사실부터 잘못된 모두가 허구입니다. 자,
상주 승마대회에서 정유라가 뭐 2등을 하는 바람에 문체부가 승마협회를 감사했다 하는 게 박원호 주장인데, 이 주장은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진재수 과장이 법정 진술 그리고 검찰 진술 줘서 그 부분 완전히 숨겨놨어요. 특검이. 그 진술로 다 거짓이다 하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아니 심지어 특검은 그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 작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까지 했느냐. 여러분 메르스 사태 아시죠? 그럼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삼성 서울병원에 과징금 부과를 적게 했다.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박영수 특검의 바로 공소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 메르스 사태 때 뭐 과징금 적게 물게 한 게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당한 주장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 이 공소 사실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이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 그건 뇌물 공여가 아니다. 그것은 동경올림픽 출전에 대비한 선수들의 훈련비다 라고 판단하면 뇌물 공여죄 무죄가 됩니다. 그럼 대통령한테 뇌물 덮어 씌우려고 해도 씌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박영수 특검은 검사 박영수 이름으로 줄기차게 지금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승마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뭘까요?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 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 검색하면 이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사안과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여 신중 검토 중입니다. 자, 이거 판단을 하려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 그리고 경영권 승계, 이 과연 있었는지 판단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재판 진행 분위기로 볼 때, 이 승마 뇌물 사건은 쉽게 결론 내리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특검팀은 일부 언론입니다. 많은 언론, 일부 언론 동원해가 대법원이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승마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할 것이다 하는 기사 막 내보내게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참 소위 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부합되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윤석열, 한동훈 검사로 대표되는 이른바 특검 검사들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구나 하는 제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가짜 뉴스, 노성일의 주장, 국회에서 정의 같은 그런 주장에 말리지 말고 대통령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된 그런 기사들, 그 가짜 뉴스들을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시고 예단을 버리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적과 희망과 번영의 상징 파란 장비가 대한민국에 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